자, 그래서 자, 네. 알았어. 네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네네네. 대표님이 이렇게 해왔다. 네. 그게 좋아. 알겠다 네. 이거지. 네네네. 폭등한 것도 알겠고 네. 하락장도 겪어봤고 또 폭등한 것도 겪어봤고 네네. 돈 많이 번 거 알겠다. 네네.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규제 막 잔뜩 뭐 풀까 말까 막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안 네네. 풀리고 있고 네네. 이제부터 본론이네요. 네, 이제부터. 세금 네. 뻥뻥 터지고 있고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예전 같은 부동산 폭등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기존 문정권에서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폭등하는 게 많이 나왔던 이유가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책들이 없어지면 부동산이 폭등하진 않겠지만 잔잔하게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나. 요렇게 저는 보거든요. 잔잔하게 가되 우상향. 그렇죠. 잔잔하게 우상향.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폭등은 없지만 그냥 잔잔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책들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공급 물량이 부족하긴 해요. 신규 아파트 부족하는. 근데 그런 것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오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잔잔하게 우상향할 거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지션을 좀 그런 쪽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시든지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100채 있어서 내가 거지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는 좀 정리해서 좀 좋은 데서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세율 좀 뚫어주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양도세 중과도 2년간 유예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도 결국은 폐지가 될 거로 봐요. 조정지역이 없어지면 당연히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폐지가 되면 양도세 중과는 없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처분하는 전략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당연히 집을 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런 기회들은 정말 많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찾는 눈을 기른다면 무주택자나 돈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잡고 마련해서 돈을 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만족하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내가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강남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용성 중에 하나면 된다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뭐 서울에 그냥 똘똘한 채 갖겠다 아니면 나는 뭐 수도권에 똘똘한 채 갖겠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내가 좀 살 집은 좀 좋은 데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자금은 이제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뭐 마용성 살다 보면 강남 오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도권 살면 서울 오고 싶고 서울 오고 싶으면 마용성 가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욕심이 조금씩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타협해서 똘똘한 채로 가고 남는 돈은 투자를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계속 똘똘한 채로만 가다 보면은 내가 결국엔 그 삶이 되게 빡빡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깔고 앉는 집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려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소형 아파트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준비도 미리미리 해놓자. 이게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 흐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삼성역 오피스텔 제가 그 스칸센 2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번에 그 월세 65만 원에 두 채가 임대가 나갔어요. 나갈 거 그 일요일날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월세가 130만 원 또 들어오면은 어쨌든 현금 흐름이 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도 내가 현금 흐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하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내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 어떻게 좀 네. 보십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앞으로 그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게 1기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 30년 된 노후화된 재건축 단지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런 데가 이제 돈이 이제 좀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해야 돼서 지금 당장은 저는 여기보다 더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안 할 거예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양권 위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신축 분양권 위주로. 왜냐면 그런 데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데는 또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중도금 대출이 허그 보증이 비조정적 같은 경우 2건밖에 안 되지만 그 시행사 자체 보증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개수 상관없이 또 중도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또 잘 활용해도 또 여러 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되는 거고. 수도권입니까?
네, 네, 수도권. 와, 네, 수도권에서 찾을 수가 있군요.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준수도권? 네, 준수도권. 준수도권. 네. 그럼 수도권 인접 지역. 네네네. 강원, 충청.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정 지역인데, 그 조정 지역 내에서도 뭐 읍면이나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인 데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좀 유망한 틈새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어쨌든 비조정 지역은 중도금 대출이나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아직도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런 데가 좀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거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틈새 시장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파주 문산에 동문 디에트르라는 아파트가 20일 정도 미분양이 났었어요. 3주 정도. 3주 정도. 그래서 요것도 제가 추천 많이 해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 파주 10년 된 힐스테이트 아닌 게 이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명칭만 힐스테이트로 못 내, 그게 지금 분양가를 넘어섰더라고요. 3억 8천. 그러니까 10년 된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변이 동문 디에트르가 분양가가 3억 7천이었는데 주변에 10년 된 아파트가 이미 3억 8천, 3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이 말은 여기에 동문 디에트르는 이제 전매 제한이 안 되긴 하지만 결국 4억대를 넘는다는 얘기, 한 1억 이상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불과 2월이었으니까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된 거예요. 한두 달.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도 여기 했으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파주도 문산도 비규제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같은 원리로. 네네. 지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도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데 많이 있고 괜찮은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조정적이 풀리면 상대적으로 이런 지방이 인기가 식을까봐. 그러니까 조정적이 풀려버리면 오히려 조정적 내에서도 저평가되는 데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지금은 조정적, 비조정 나뉘니까 오히려 비조정적 지역이 반사작용으로 오히려 풍선 효과로 된 건데 이 조정적이 풀려버리면 사실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서울 수도권이 더 인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비조정 지역은 이 트렌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지방은. 적당히 하시고 좀 이쪽으로 트렌드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지방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김포 하셔라, 옥정 하셔라. 그다음에 그때 한번 왔을 때는 제가 주가 지금 좀 고점 같다. 앞으로 좀 보합일 거다. 근데 실제로 그리고 나서 좀 보합이었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와서 다시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리고 제가 지방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방은 이제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정적이 없어져 버리면 상대적인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 많이 벌리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빠져나갈 출구 전략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다고 여기가 뭐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데도 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현금으로만 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미 여기는 이제 좀 저는 항상 투자할 때 항상 바닥에서 사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바닥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바닥은 좀 지났고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바닥인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잘 선별해서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투자성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지방 쪽보다는 다시 서울 수도권을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이제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표님 정도 네. 이 캡하면 요새 부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꼬마 빌딩 네네. 같은 걸 매입해도 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개수 줄여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오피스텔 5채, 그다음에 여러 또 다른 아파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도 이제 좀씩 정리해서 좀 하나로 강남에 건물을 하나 살 걸로 좀 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수순인 것 같아요. 수순.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고 나서 그냥 이제 왜냐면 또 지역마다 여러 채 있으니까 뭐 관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한 채로 또 강남에 또 건물 하나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럼 이제 건물을 했어. 그러면 또 하나 더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애들 줄 거 뭐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줄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저도 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이 평생 돈만 벌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일도 하고 또 다른 거 내가 뭐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돈만 버는 인생 같아서 근데 이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또 쉽지가 않네요. 이게 자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멈춰도 되잖아요.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멈출 때 알아야 된다 해놓고 자기는 안 좀 천천히.
공약 내용을 보니까 주임사가 될 수 있는 게 6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임대사업자 했을 때 혜택을 준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실현화되면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이 다시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5평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 주임사가 만약에 그 혜택을 되고 통과되면은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를 하는 게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형 아파트가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다고 지금 소형 아파트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 아파트, 소형 아파트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좀 덜 했던 건데 그렇다고 이 소형 아파트 인기가 아직 식은 건 아닌 이유가 그 소형 아파트 25평 새 아파트 가시면 방 3개, 화장실 2개 있어서 뭐 4인 가족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구 괜찮아요. 네, 오구 괜찮아요. 그래서 굳이 그 옛날 소형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트렌드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좋은 질문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